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리고 화가 나시죠? 저녁은 드셨습니까? 그동안 정권 교체와 야권 대선 후보들의 단일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성원과 응원의 값이 얼마인데 그걸 이렇게 하루 만에 져버리고 쌀쌀하게 뒤로 돌아서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윤석열, 안철수 두 야권 후보가 국민들께 보이고 말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먹이 떨리고 입술이 떨린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는 왜 단일화 협상이 결렬됐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황희정승처럼 50대 50으로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더 잘못한 쪽이 있고 나쁜 놈이 있는 법입니다. 국민들을 실망시킨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있는 법입니다. 그게 누구인지 지금부터 추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국민당 안철수 후보가 조금 전에 최종적으로 결렬된 것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긴급 기자회견을 반박하는, 그리고 또 일부는 인정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지금 전라남도에 가 있습니다. 거기서 기자들이 계속 안 후보를 따라다니면서 서울에서 벌어지는 일과 목포에서 벌어지는 일을 서로 견줘가면서 질문을 하고 거기에 안철수가 대답을 한 겁니다. 안 후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해온 내용을 듣고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어떤 협상이든 어떤 흥정이든 그릇을 깨버리는 표현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저쪽이 너무한다. 그 가격에는 곤란하다. 그 조건은 정말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런 식의 말을 해서 여지를 남겨놓는 것이 협상을 하는 사람의 아주 기본적인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후보가 오늘 저녁에 주고받은 표현은 정말 동네 양아치 그 수준에 근접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철수 후보는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갑자기라는 말을 여러 번 썼습니다. 2월 13일 일요일 전격적인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제안을 했고 다시 일주일 동안을 기다렸는데 아무런 대꾸가 없어서 2월 20일 또 다른 일요일에 이제 단일화는 끝났다. 완주하겠다. 이제 그런 발표까지 했는데 그래도 반응이 없다가 어제 토요일 2월 26일 갑자기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갑자기. 이런 갑자기라는 말에도 상당한 감정이 실려 있습니다. 윤석열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또 국민 경선을 내가 그렇게 제안을 하고 완주하겠다는 말도 또 하고 그런데도 시간은 시간대로 흐르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갑자기 연락이 왔기 때문에, 갑자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공이 저쪽 코트에 넘어가 있었는데 겨우 해온다는 연락이 갑작스러운 것이었고, 그래서 우리 쪽에 있는 이태규 의원, 국민의당의 선대위 총괄본부장입니다. 이태규 의원이 나가서 얘기나 들어보자. 이런 태도도 한껏 몸을 뒤로 제끼고 굉장히 상대편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 어떤 협상을 들고 나왔는지 가서 얘기나 들어보자. 그냥 그 말을 듣고 나서 저희들끼리 국민의당 이제 최고 지도부
우리들끼리 의논을 한 뒤에 결론을 내자는 그런 것이었다. 이게 안철수 후보의 오늘 목포에서의 기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전권 대리인 이런 개념도 없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 오후 1시에 있었던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에서 윤 후보가 전권 대리인이라는 말을 여러 번 썼기 때문입니다. 물론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협상에 나서는 두 사람을 전권 대리인이라고 부르기로 합시다. 저는 뭐 그런 합의까지는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상당한 권한을 위임받고 나간 사람에 대해서 윤석열은 전권 대사 할 때 그 전권 대리인이라는 말을 쓴 거고, 이제 안철수는 거기서 한 발을 빼는 겁니다. 이태규가 국민의당을 대신해서 나가기는 했지만 그러나 뭐 전권 이런 개념은 없었고, 말이나 들어보자 하고 나간 다음에 저쪽에서 하는 말을 듣고 와서 우리들끼리 결론을 내자는 것이었다. 안철수 후보가 속 있는 말을 합니다. 나의 주장은 줄곧 국민 경선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동안 윤석열 후보나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국민 경선에 대해 입장 표명은 물론이고 말 자체가 없었다. 말 자체가 없었다. 이게 안철수 후보가 방금 전에 보인 반응입니다. 그에 앞서서 윤석열 후보는 오늘 아침 9시라고 하는 시간은 윤석열 후보가 이미 경상북도 영주에 가 있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아침 9시부터 유세 일정이 시작됐기 때문에 늦어도 윤석열 후보는 서울에서 아침 7시 이전에 출발을 해야 이제 2시간 만에 영주에 도착하는 그런 일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침 9시에 통보가 와서 단일화 협상 결렬 통보를 최종적으로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여지를 다 없앤 건 아니고 희망의 끈을 살려놓기는 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안철수 후보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주면 차를 돌려서 안철수 후보를 찾아가서 흉금을 터놓고 얘기를 나누고 싶다. 흉금을 터놓고, 이런 말에 방점을 두더군요. 이제 그러면서 그동안의 단일화를 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공개하는 것은 단일화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단일화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그래서 비공개로 한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적어도 본인의 입으로 자기 자신은 단일화를 간절히 바랬다라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 그간의 경과를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하면서 2월 달 들어서 어떤 일들이 진행됐는지에 관한 소상한 설명을 했고, 그때 나간 사람들의 실명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장제원, 국민의당 쪽에서는 이태규. 대개 이런 것을 대선 후보가 얘기할 때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고 또 너무 디테일한 일정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그냥 아주 대승적인 차원에서 어떤 결단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만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여지를 남겨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디테일한 부분을 실무자가 아닌 대선 후보가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것은 이미 굳어진 어떤 그 조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무자들의 협상 여지를 축소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이 국가 간의 정상회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톱다운 방식으로 할 때는 정상들이 만나서 하는 얘기는 다소 추상적이고 다소 그 결단에 해당되는 부분만, 통 큰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고 나머지 디테일한 실필줄들은 이제 협상하는 그 실무자들이 하는 건데, 오늘 윤석열 후보는 그 세세한 내용까지도 본인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권 대리인이라는 말을 썼고 오늘 새벽 4시까지 최종 합의를 이루었다.
그런데 9시에 갑자기 결렬 통보를 받았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결렬만 통보받았을 뿐 왜 결렬했는지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협상 테이블에 올라본 적이 없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협상이 결렬됐을까? 결국은 안철수 쪽에서는 내가 줄곧 얘기해온 것이 국민경선이었는데, 즉 여론조사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아무 말이 없더라 라는 것이 안철수의 말이고, 윤석열의 말은 여론조사는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적이 없다. 저희가요 이런 경험 참 많이 합니다. 제가 A라는 사람하고 오후 2시 어떤 카페에 만나서 무슨 흥정할 것이 있어서 30분 동안 대화를 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을 제가 저희 집에 돌아와서 그 관계 있는 사람들한테 옮길 때 그 내용하고 나의 상대방이었던 A라는 사람이 자기 쪽에 가서 옮기는 내용이 다릅니다. 아무리 메모를 열심히 해가지고 뭐 숫자를 깨알같이 메모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라는 게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네. 자기가 객관적으로 메모한 내용과 그것을 주관으로 해석한 내용이 다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 카메라를 켜놓고 둘이 하는 것을 영상으로 녹화하지 않는 이상은 오차가 생깁니다. 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장제원과 이태규가 서로 녹화를 해가면서 협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메모를 해서 자기네 후보들에게 전달을 했다면 거기는 저는 오차가 불가피하게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어찌됐든 안철수는 나의 줄기찬 요구는 국민경선 여론조사 방식이었다. 그 다음에 윤석열은 여론조사는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적도 없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장제원과 이태규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동안 두어 차례 만나서 두어 시간씩 각각 얘기를 했을 때 여론조사 방식이 서로 간의 오간 얘기 중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아닌지. 그러나 자기들이 모시는 주군이 이미 한번 얘기를 해버렸는데 그걸 실무자들이 만나서 또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으니까 지금 말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이 이제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이 있은 직후에 기자들에게 간단하게 질의응답을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저녁에 갑자기 안철수 쪽에서 사퇴의 명분을 좀 추가로 달라. 그래서 내가 안철수 후보의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답이 없었다. 그러면서 나중에 또 조금 더 설명을 했는데 안철수의 집으로 찾아가려고 했더니 안철수 쪽에서 얘기하기를 집으로 찾아오기만 해봐. 그러면 파산이야. 그랬다는 겁니다. 파탄이야. 사전 약속 없이 일방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자택을 찾아오는 것은 협상의 파탄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조차 못했다. 이것이 윤석열 후보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권영세 본부장의 설명은 약간 결이 다릅니다. 뭐라고 했느냐? 상세하게 말씀드리긴 못하지만 모양새와 관련이 있다. 모양새라는 건 뭡니까? 서로 협상을 할 때 넥타이는 꼭 매도록 하자. 머리는 단정하게 하고 나가기로 하자. 그 다음에 옆에 데리고 한 명씩 나가는데 저쪽에서는 반드시 2인자를 데리고 나오기로 하자. 이런 모양새를 말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다시피 그것은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에게 조금 더 머리를 숙이는 그런 모양새를 말합니다. 여기서 아쉬운 쪽은 윤석열, 그리고 뭔가 통 크게 그 아쉬운 쪽이 내미는 손을 잡아주는 쪽은 안철수.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집을 찾아간다면 안철수가 윤석열 집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당연히 윤석열이 안철수 집을 찾아가는 것이죠. 길게 얘기할 게 없습니다. 여기서 모양새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어느 쪽으로 가서 머리를 숙이고 누가 한 손으로 악수하고 누가 두 손으로 악수할 것인지 그런 얘기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윤석열이 찬머리를 돌려서
안철수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안철수가 목포에 있든 뭐 광주에 있든 아니면 서울에 자택에 있든 그곳에 가야 되는 것이지요. 이제 그런 모양새일 것이라고 권영세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몇 가지, 윤석열도 안철수도 뭐 드러내놓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이런 협상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국민 경선에 관한 얘기가 어떻게 악휘를 지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정말 이 안철수 후보를 인간 이하로 대접하는 그런 모멸적인 조롱을 일삼아 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든 윤석열 후보 차원에서 대신해서라도 사과의 유감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해온 말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든지 아니면 이준석 후보에게 연락을 해서 이준석 후보가 본인의 입으로 사과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 없이 안철수가 윤석열의 손을 마주 잡을 수 있다? 이제 그건 곤란하다고 안철수 후보는 보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명분은 공동정부입니다. 공동정부. 말이 뭐 그럴싸해서 공동정부지 총리 자리 달라는 겁니다. 대통령은 윤석열, 총리는 안철수. 총리인데 뭐 바지저고리 총리가 아니라 국무위원 재청권을 헌법에 적시된 그대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총리를 나에게 달라. 이게 공동정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일 그럴듯한 명분인데요.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부르짖어 왔던 여러 가지 공약들 중에서 안철수의 정치 철학에 해당되는 부분을 반영해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에 대한 안철수의 그동안에 발표된 공약들을 윤석열 후보가 100%는 아닐지라도 그 핵심 내용은 받아들이겠다, 수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명시적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한 명시적인 표명이 없었던 게 아닌가, 저는 일단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누가 나쁜 쪽입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렇게 전격적인 그리고 전면적인 국민들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서로 부둥켜 안는 그러한 단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힘이 센 쪽이 양보를 하고 힘이 약한 쪽이 그것에 감동받아서 견마 치료를 다하겠다는 약조를 하는 것, 그 모양새가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 협상은 그러한 쪽이 뭐 윤석열도 안철수도 모자랐는데, 여러분 지금 나쁜 쪽이 어느 쪽이라고 보시는지요? 여러분,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저희 방송의 댓글들과 시청자 여러분의 반응을 보면은 안철수 후보를 두둔하고 안철수 후보를 역성드는 그런 의견들도 꽤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저희 애청자 여러분의 반응을 보면은 일방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탓하시는 그런 반응이 거의 90% 이상이었습니다. 네, 오늘 얘기는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뒤면은 아마 민주당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안철수가 원하는 건 다 들어줘. 이를테면 국민통합정치개혁에 관한 그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아마 결의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는 안철수 후보가 또 한 번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상황이 오늘 밤 늦게까지 아주 긴박하게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께 계속해서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